오늘 만나보실 모델 BMW가 내놓은 소형급 쿠페죠. X2인데요. 자, X1이라는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조금 더 스포티한 매력을 가미한 것이 X2입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쉽게 말해서 디자인이 예쁘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BMW X2 다른 매력들은 어떠한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쿠페형 SUV BMW X2입니다. 전면부는 최근 BMW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는데요. 각진 헤드램프를 비롯해 커다란 그릴에서도 패밀리 룩을 느낄 수 있죠. 후드에는 V자형 캐릭터 라인이 들어갔는데 엠블럼에서 시작되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헤드램프 내부도 그릴 디자인과 매칭이 잘 되도록 구성했는데 내부를 다른 모델들처럼 블루 컬러 장식으로 꾸몄죠. 측면에서 보면 화살표 모양이 더 잘 드러나고요. 범퍼는 커다란 공기 흡입구로 멋을 냈는데 전반적으로 다부진 SUV의 모습을 보여주죠. 측면을 보면 X2의 개성이 더 잘 살아납니다. X1과 유사해 보이지만 쿠페형으로 디자인해 역동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통상 쿠페형 모델로 디자인되면서 부드러운 디자인을 쓰는 경우도 많지만 BMW는 각을 최대한 살린 직선 중심의 디자인으로 완성했습니다. 옆모습만 보면 지상고 높은 해치백처럼 보이죠? 무게 배분은 전륜 구동형으로는 좋은 수준입니다. 다만 차체 크기 대비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이죠. 휠은 멀티스포크 타입이며 19인치를 사용합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P0를 5위 타이어로 쓰고요. 규정 공기압은 앞뒤 모두 32 풋사이이며 승객이 많이 탔을 때는 전륜 45, 후륜 38 풋사이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뒷모습도 독특한데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인데 램프 디자인에 기교를 많이 부렸죠. 리어 윈도에 따라 연장된 스포일러도 눈에 띄고요. 번호판이 장착되는 부분도 전면 그릴과 유사한 형태로 디자인됐습니다. 범퍼 좌우를 화려하게 꾸몄는데 그 덕분에 역동적인 느낌이 살아나고요. 하단은 하이그로시 패널로 마감됐으며 디퓨저 디자인도 넣었죠. 머플러는 하단에 숨겨진 타입이고요. 도어를 열면 화려하게 꾸며진 도어 트림이 보이는데 소재감이 무난합니다. 시트 메모리 설정은 2개까지 지원되며 손잡이 등의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죠. 스피커 커버도 새로운데요. 스티어링 휠은 원형 타입이며 하단 스포크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M 로고를 넣어 멋도 부렸고요. 버튼들의 조작감도 좋습니다. 그러나 ACC 사용 중에 거리를 설정하는 기능이 사라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부가 설정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은 사용하기 편하고요. 역동성을 추구하는 브랜드답게 패들도 달았죠. 디스플레이는 커브드 타입으로 2개를 달았는데 프레임을 그릴과 같은 육각형으로 꾸몄습니다. 베젤이 커 보이긴 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이점이 생기죠. 계기판 구성은 이미 다른 차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새로운 맛은 떨어집니다. 요즘은 하나의 디자인을 2차 저차에 넣는데 제조사 차원에서는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도 각 모드별 소소한 변화가 생기고요.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를 사용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0.7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구현되는데요. OS9을 사용하는데 인터페이스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소 복잡하고 직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도 T맵을 사용한다는 점은 장점인데요. 내비게이션 사용이 편하니까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도 지원하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동 것인데 고급형이 아니라 음원 재생 능력이 최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형보다는 좋은 구성이며 나름대로 베이스를 살린 느낌이라 20, 30대 취향에 맞춘 느낌이 짙죠. X2의 실내를 보면서 눈에 띄는 점을 발견하셨나요?
나름대로 공조장치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조수석 송풍구가 2개나 됩니다. 센터 쪽 송풍구의 활용성도 좋았고요. 그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 데크가 있는데 수직형으로 구성했죠. 별도의 홀더를 마련해 급가속돼도 폰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고요. 2개의 컵홀더와 C타입 USB 포트가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위치합니다. 변속 레버는 요즘 BMW가 많이 쓰는 컴팩트한 타입이고 주변의 일부 기능 제어를 위한 버튼과 다이얼을 달았죠. 뒤쪽에 콘솔이 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형식적인 느낌이 짙고요. 시트는 레드와 블랙의 조합인데 개성 있는 X2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는 대목입니다. 시트의 쿠션감도 무난하고요. 적당히 운전자를 잘 잡아주는 타입이라 스포티한 드라이빙에서도 제법 좋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쿠션부가 조금 높게 위치한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시트는 통풍 없이 열선만 지원해 일부 소비자들이 아쉬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뒷좌석도 무난한데요. 세단처럼 편한 것은 아니지만 승객들이 장거리 이동을 해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죠. 앞 시트처럼 약간은 단단한 타입이라 피로감도 크지 않았고요. 암레스트가 마련되며 이 안쪽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부가 기능으로는 뒷좌석용 송풍구와 USB 포트가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으로 여닫힙니다. 공간은 반듯한 타입이라 짐을 수납하기 편하고 SUV답게 시트 폴드 기능도 지원해주죠. 그러나 쿠페형 디자인이라 세로형으로 큰 짐을 수납할 때는 다소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KCT에서 저속 환경, 시내 환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차가 움직이고 그리고 정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고 시속 20km에서 다시 정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자, 제가 왜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냐면 파워트레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현재 이 BMW X2 20i에는 2리터 엔진이 탑재되죠. 그리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7단 버전이 들어가죠. 근데 이 변속기가 들어갔을 때 저속에서 분명히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누군가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속에서 가다 서다 여기서 불쾌한 진동 그리고 쇼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를 이용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운전을 즐길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운전자는 차에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반면 이제 동승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상한 충격이 왔을 때 좀 더 이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큰데, 확실히 세대 진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했네요. 자, 이번에는 BMW X2 20i의 고속주행 능력을 보도록 하죠. 속도를 올려가 볼까요? 자, 가속감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올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직진성도 당연히 좋은 편이에요. 스티어링 휠을 거의 보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약간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이제 노면 생명 하나 구했습니다. 네. 사실 고속에서 제동을 순간적으로 탁 친 거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깨졌거든요. 근데 감탄은 여기서 하게 되네요. 차 진짜 안정적이네. 진짜 놀랬거든요. 자, 그리고 고속을 달리는 상태, 직진성 대단히 좋고 안전성 물론 좋습니다. 제가 테스트하기 전에 전인호 기자가 먼저 이제 시험하고 나서 이제
의견을 줬었거든요. 근데 야, 나무랄 필요가 전혀 없네요. 최고 속도는 스피드미터 기준으로 대략 이제 230km를 약간 밑도는 정도 수준이었고, 이것은 이제 GPS 상의 최고 속도를 보면 220km대 초반 정도인데, 뭐 이 차에서 사실 뭐 최고 속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 없겠죠. 또한 최고 속도가 탐난다면 35i를 택하면 됩니다. 근데 일상용으로 35i도 좀 과해요. 그리고 터보렉도 있고 약간 운전하는 측면에서는 20i가 낫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들께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 야, 고속은 역시 뱀비아가 가격만 비싼 것 같지만 이런 거 보면 참 차를 만드는 능력에서 정말 기초적인 설계에서 시작해서 셋업하는 기술, 이런 것만큼은 정말 좀 부러운 부분이고, 근데 뭐 국산 차들도 될 겁니다. 이제 국산 차들이 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뭐 연구원들의 능력,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스스로 수준을 올리는 것이죠. 막 똑바로 못 가고 차 날아가는데 괜찮다, 절대 개선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국내 사양만 그래요. 국내 사양 서스펜션, 해외 사양 서스펜션, 해외 사양 타이어, 국내 사양 타이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뭐 제조사는 당연히 다른 게 없다고 하죠. 꼭 뭐 보이는 건 다 같으니까. 서스펜션하고 타이어가 다릅니다. 뭐 레이스카 뭐가 다르죠? 서스펜션 타이어, 그게 기본이잖아요. 하체가 다르죠. 그리고 너무 물렁물렁한 게 좋다고 촌스럽게 굴지 않고 제조사에게 우리도 안정적인 거, 그러면서도 적당한 승차감,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제조사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사실 아쉬워요. 국내 문화가 사실 2010년을 전후하면서 확 성장했거든요. 수입차들 많아지면서 눈높이 이만큼 가니까 국산 차들도 이제 눈높이 못 맞추면은 차 팔아먹기 힘들겠네. 그래서 뭐 비험한 사장도 데려오고, 근데 결국엔 어땠나요? 국내 수준 못 받아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차감 시험인데요. 상하로 움직이는데 여기서도 약간은 단단한 이 차의 지향점이 잘 느껴지네요. 자, 이제 연석 요철로, 여기서는 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것 같은데, 분명히 좋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좋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나름대로 좋은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과속 방지 턱을 넘어봅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좀 단단한 서스펜션 들어간 느낌이 나네요. 이 움직임이 둥 부드럽게 쫙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면, 불쾌합니다. 확실히 성능 지향형의 이제 좀 그런 튜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팡팡팡팡 때리는 충격에서는 서스펜션은 나름대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세팅에 대한 기본 이 한계선 자체가 스포티한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별로 좀 의미는 없네요. 자, 이번에는 BMW X2와 함께 핸들링 성능을 즐겨보죠. 자, 일단 쭉 차가 나가는 과정, 힘차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마력선의 엔진이기 때문에 뭐 토크는 좀 평이하죠. 30.6kg/S니까. 근데 일상용 차로서 차를 탈 때 전혀 부족함 없는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자, 잠시 가속 성능 한번 확인할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 대비 약 0.1초 정도가 느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큰 휠을 쓴 것이 이유라고 지목되는데, 최근 BMW는 그래도 이 제조사 발표한 수준을 그대로 좀 보여준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뭐 0.1초 정도 편차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봅니다. 자, 리프트오프.
야, 근래 이렇게 ESC를 보수적으로 잘 잡는 차가 있었나요? 자, 다시 해볼까요? 와, 이게 하중이 프론트 쪽으로 몰리고 그러면 리어가 좀 가벼워지겠죠? 그랬을 때, 자, 다시 그 후륜 쪽에 미끄러짐이 뭐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차가 먼저 뭐 약간 예측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ESC를 바로 작동을 시키네요. 그럼으로써 안전성을 추구해 주는데 요거 좀 의외의 세팅인데요. 지난번에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GLS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랐었어요. 와, 이제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근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마자 하중 이동이 생겼고, ESP를 꺼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개입을 하면서 먼저 차가 갈 수 있는 궤도를 설정해 줍니다. 국내 사양의 어떤 차는 여기 같은 코스에서 막 오버 나가지고 풀 카운터가 들어가는 차도 있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정상 소비자라고 솔직히 생각되진 않아요. 왜 차가 날아가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네요. 같은 조건에서 지금 X2를 타고서 어떤 미끄러짐에 의한, 차의 불안정한 요소에 의한 사고를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게 사고라는 것이 꼭 뭐 빨리 달리고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뭐 비가 내려서 혹은 뭐 노면이 안 좋아서 노면 뮨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한계 성능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어가 꼭 뭐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런 환경이라서 뭐 위험도가 올라가고 낮고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딱 진짜 정석적인 약 언더스티어를 보이면서도 소위 말하는 예측 가능한, 그러면서도 스티어링 휠을 움직일 때 와, 프론트 쪽 이 움직임, 정말 예리하게 잘 다듬었네요. 확실히 이 핸들링으로 계속적으로 좀 특화된 게 BMW의 매력이고, 뭐 혹자는 BMW는 리어를 날리는 게 매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정말 부가적인 거거든요. 진짜 기본은 운전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 리어를 날리는 것도 운전자가 요구할 때 이 미끄러줘야 좋은 차입니다. 아무 때나 미끄러지는 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근데 스티어링 계통하고 서스펜션 쪽, 야, 요거 서스펜션 세팅 상당히 좋습니다. 일상 노면에서 약간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불쾌하게 딱딱한 건 아니에요. 그런 적당한 단단함에 고급화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하면 지금 차가 차도 커졌지만 그런 걸 떠나서도 좀 고급스러운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이게 차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게 중요한데, 이 좀 떨어지는 차를 타면 이 올라갈 때 좋아요. 이미 떨어진 거에 맛을 봤기 때문에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도 내가 뭐 좀 더 좋은 걸 샀어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기본기가 탄탄하고 셋업이 잘 돼 있는 차에 길들이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준 떨어지는 차를 사실 타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지금 X2는 의외가 아닌가요? 네. 예상보다 사실 더 잘 만들었네요. 제동거리도 확인했는데 그 결과 36.1m가 나왔습니다. 최단거리고요.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제동거리가 늘어나서 최대 38m를 살짝 넘어섰죠. 타이어의 후반 지속성이 살짝 아쉽게 느껴져요. 이번에는 에이다스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같은 코스는 그냥 딱 보수적입니다. 그냥 애초에 코너가 뭔가 좀 정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예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네요. 여기서도 잠깐 잡았거든요. 네, 근데 바로 나버리죠.
최근 BMW의 ADAS가 성능이 정말 갑자기 확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국산차들이 적극성을 좀 내세우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한때 한 2년 정도 이전이에요. 그때는 벤츠의 ADAS가 또 훅 치고 나왔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 BMW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 환경에서 저희가 4차로, 3차로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일단 코너가 어느 정도 있는 환경, 거기까지 충분히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네, 딱 꺼지죠. 네, 그리고 아직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빨리 잡는다면 여기 터널 구간에 들어갔을 때 인식을 할 거예요. 네, 바로 지금 인식을 했어요. 자, 고속 주행로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잡고 돌아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엔트리 레벨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채용해 주지 않는데, 나름대로 BMW가 X2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고 있네요. 근데 뭐 사실 가격을 보면 배려를 해야 되긴 하죠. 현재차 6천만 원대니까요. 두 번째 차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4차로는 깔끔하게 돌아 나갔어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3차로까지 깔끔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속 환경에서 굉장히 좀 굽이치는, 거기서는 이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고속도로 환경, 고속도로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좀 코너가 심한 경우 있죠. 그런 정도는 차의 레인 센터링 기능이 어느 정도 커버를 다 해주고 있네요.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ADAS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아니에요. 운전자를 약간 보조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운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이때의 주행연비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공인연비만 보면 사실 좀 아쉬움이 있죠. 리터당 10km대 초반이니까. 근데 실제로 시험을 했더니 리터당 18km를 전후하는 수준을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올라갔을 때는 충분히 연비를 뽑아낼 수 있고, 이 시내 환경에 들어갔을 때, 특히 이제 가다 서다 여기에 이제 에어컨 작동 조건 이랬을 때는 리터당 한 8, 잘 나오면 한 리터당 9km 정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기본 안전성을 보도록 하죠. 자, 시속 100km고요. 시작해 볼까요? 순간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확 가니까 시속 90km까지 떨어지면서 좀 강한 제어를 합니다. 제어 자체의 세련미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SUV이다 보니까 이 롤오버죠, 전복 방지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BMW 1 시리즈나 2 시리즈 이렇게 비교를 하면 확실히 그렇네요. 자, 그럼 슬라롬을 해볼까요? 자, 시속 120km 정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제어를 하기 시작하네요. 바디롤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또한 X2는 정숙성도 꽤 잘 나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정숙성은 평이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이제 주행을 할 때 이때 정숙성이 좋았던 만큼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BMW에게는 무적의 할인이 있잖아요.
네, 오늘 만난 BMW X2 이전 모델은 조금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포티한 성향은 좋았는데 컴포트라는 걸 너무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상용으로 누군가에게 추천을 할 때는 살짝 부담스럽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설명해야 됐습니다. 이 차가 좋긴 하지만, 근데 뭔가 얘기를 할 때 하지만이라는 거 들어간 것 자체가 이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더 넓어진 공간, 거기에 좀 더 안락함을 주고 있고, 이 변속기에 특징이 있지만 그 특징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셋업의 완성도를 높여놓은 만큼 스타일과 그리고 일상을 위한 용도로, 거기에 내가 운전을 좀 좋아해 이런 분이 구입하신다면 최상의 만족감을 얻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은 아까 사실 고주로 주행 때 정말 놀랬거든요. 그냥 뭐 무시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또 이제 하나의 생명을 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되니까. 근데 네, 역시 기본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일깨워준 BMW X2를 만나봤습니다.